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비용관리 편 하겠습니다. 비용관리 편. 이 편은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 하고 준비를 해 주실 파트가 되겠죠. 실무도 물론 나옵니다. 자, 집중 중에서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하고 나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비용관리편 첫 번째 관리비 예치금이 나오죠.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은 사업 주체, 업무 대상 단지를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들과 관리 계획을 맺고 관리 계획 근거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 예정자들한테 징수하죠. 또 그 이후에 관리 주체분들은 말입니다. 이 공동주택의 소유자한테도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죠. 일종의 관리비 보전금 형태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이 소유자분들이 공동주택을 소유권을 상실했다, 집을 팔았다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러면 징수한 관리비를 반환을 해주는데, 다만 이것은 관리비 등에 관한 보전금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비나 사용료, 충당금 등을 미납했을 때 그것을 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 잔액 차액을 반환을 해줍니다. 자, 또 관리비에 대해서 징수하죠. 업무 대상일 때 보시면 관리 주체들은 입주자 등한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입주자 등분들은 관리 주체한테 이것을 납부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항목은 총 10가지 항목이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또 난방비와 급탕비가 있죠. 이 경우에 보시면 이 난방비와 급탕비는 중앙 집중 난방일 때 여기 포함이 되어지고, 밑에 보시면 납부 대행편에 지역 난방일 때의 난방비와 급탕비 이것은 납부 대행 항목에 포함이 되어진다. 구분해서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선 유지비 항목 참 중요하죠. 장기 수선 계획에 포함이 되어지면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이것을 항목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기타 공용 부분에 관한 각종 어떤 유지 관리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뿐 아니고 우리가 안전점검 비용과 재난재해 예방 비용 이것은 보시면 업무 대상일 때 관리 주체와 대표회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입주자 등한테 수선 유지비 항목으로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승강기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지고 진흥의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지고 위탁관리 수료에서 요 총 10개 항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정, 경소, 난급, 수, 성, 지 위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한테 징수하게 됩니다. 자, 또 3번 사항은 중요하죠. 이러한 관리비와 구분해서 따로 징수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냐니까 관리비와 구분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이것은 소유자가 이제 납부해야 될 업무가 있죠. 다만 입주자 등 우리 사용자가 납부했을 때는 나중에 이사 갈 때 확인받고 이것을 다 반환받게 되겠죠. 또 안전진단 실시비용입니다. 이것도 안전점검과 이어지는데, 안전점검 했을 때 그 위에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군구청장이 진단을 실시를 하면은 이 진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체 부담이 원칙이지만 진단을 해보니까 사업자의 책임이 없어. 그러면 책임이 있는 자한테 구분해서 징수한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실시비용 구분 징수 항목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또 이와 유사하지만은 납부대행이다, 징수대행이다. 이 말은요, 원래 입주자 등이 직접 납부해야 될 각종 어떤 비용인데 이들의 어떤 관리 편리를 위해서 대행해서 대신 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전수가, 또 지역 난방 방식일 때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어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또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운영비, 경비와 이제 선거관리비, 운영경비, 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에서 전수가 지정한 생보대선이다.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생보대선이 대선텔이다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 항목을 위해 관리비와 구분해서 따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우리 임대주택에서의 관리비 항목 부분과 임대주택의 징수대행 항목 약간 차이가 나니까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관리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네요. 자, 사용료 부분으로 넘어가시고요. 여기 관리편 보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에서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예치해서 관리한다 알았죠? 그래서 저번 시험에 이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또 근데 이 경우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계좌 분리해서 예치 관리한다는 말이겠죠? 이 경우 이러한 계좌들은요, 관리사무소장의 직계는 반드시 포함되는데 그 외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자, 6번입니다. 관리비의 공개 등이 나와 있죠.
자, 관리비 등을 공개를 합니다. 각종 어떤 관리비나 사용료, 충당금과 각종 어떤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서 결과 등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하는데 세대별 부가 항목 부과액은 제외한다는 부분 또 체크를 하십시오. 항목별로 총액은 다 공개해야 돼. 세대별 부과액은 제외한다. 또 공개하는 방법 나와 있죠. 관리 주체는 자, 그를 공개하는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부과를 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도 하고 동별 게시판뿐 아니고 공동주택정보관리 시스템 저기 외부에도 다 공개합니다. 내부 여부 다 공개한다는 말이죠. 잡수입도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신설되어진 사항이 있죠. 업무 대상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비업무 단지 가운데서 비업무입니다. 비업무 단지 가운데에서 50세대 이상일 때는 그 관리인이 역시 다음 달 말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 하지만 100세대 미만이 될 때는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외부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개 사항들 비교되는 사항들도 같이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용관리다. 예, 문제입니다. 자,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또 첫 번째 질문 묻고 있습니다. 자, 관리 주체는요,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이것을 징수를 한다라죠. 만약에 이 표현이 이 사업 주체가 딱 들 때는요, 입주 예정자한테 징수한다. 이렇게 또 구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 징수한 요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자분들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집을 팔았다 할 때 반환해 주는데 미납되어진 각종 어떤 관리비 사용료, 충당금 등을 다 청산하고 나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업무 대상일 때 우리 입주자 등분들은요, 관리비를 관리주체한테 납부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수선 유지 비용들하고 재난재해 예방 비용 등은 수선 유지비 항목에 포함이 되어서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5번 질문입니다. 우리 구분 징수가 딱 될 때는요, 안전점검 비용이 아니죠. 안전진단 실시 비용과 장기선 충당금입니다. 이 안전점검 실시 비용은 수선 유지비에 포함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이제 5번 질문이 X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또 가봅니다. 2번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우리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관리 주체한테 내야 되는 공동주택하고 입주 예정자가 가만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공동주택은요, 일치한다 해서 업무관리 대상이다 해서 일치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과 일치한다면 틀렸죠. 그건 세대 150세대가 빠지기 때문에 그 구분해야 됩니다. 자, 관리비는요, 일정한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바 해서 맞는 말이죠. 예,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는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죠. 이것은 징수 대행, 납부 대행 항목에 포함되어지죠. 해서 맞는 말입니다. 자,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해야 돼.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한다. 이 경우에 계좌는 관리소장의 직위는 꼭 필요한데 그 외에도 입대회의 회장 인감도 복수로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말이다라고 하죠. 자, 또 이런 관리비 등과 별도로 해가지고 각종 어떤 시설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자한테 따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콘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 비용은요, 구분 징수 항목이 아니죠.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 유지비에 포함되는 어떤 항목이 되겠다 해서 5번 질문이 틀렸다. 또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납부대행 대신 징수해서 납부해준다. 그 항목이 있습니다. 정수가 지정한 생보 대선 텔이다 이렇게 말하죠. 전기료 이게 포함됩니다. 전수 수수료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의 난방비 그 급탕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도 중앙집중식은요, 요것은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죠. 그 외에도 이제 가스 사용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단지 전체 대상으로는 보험료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지는데 여기 중앙집중 난방 방식일 때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그것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다 해서 틀렸다.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또 가봅니다. 관리비 등에 관한 공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업무 대상 단지에서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공개 시기는 부과 한 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안, 밖에 다 공개하죠.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정보시스템에 다 공개를 한다. 잡수입도 같은 방식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업무관리 대상이 아닌 비업무단지인데 50세대 이상일 때는요, 요 관리인이 이제 요 항목을 같이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보팀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지 안에만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50세대 이상인데 150이 아니죠. 100세대 미만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인들은 정보팀에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가지고 5번 질문 150이 아니고 100세대 미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질문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주택관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네요. 자, 대표일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가 되어지면요, 하자보수 보전금을 일시 반환한다. 아니죠. 순차적 10년, 5년, 3년, 2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반환합니다. 바로 1번부터 X네요. 기출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은. 자, 각종 어떤 단지 안에서 광고물 등을 부착할 때 관리처한테 동의받고 해야 되겠죠. 행위허가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요, 소유자한테 이것을 징수해서 적립한다 해서 맞는 말이죠. 성관계가 설치가 되어진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맞는 말이죠. 미분양되어진 세대의 충당금은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해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1번만 틀렸네요. 해서 보십시오. 자, 6번 문제는 또 뭡니까? 행위허가 사항 중에서 시군구청장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나 신고한 사항이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은 반대로 관리주체한테만 동의받으면 되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하고 중대한 행위들 많이 나오네요. 전부 다 시군구청에 가서 허가나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항 공동주택 내에서 광고물 등을 부착할 때는요, 우리 단지 안에서 관리주체분들한테만 동의받으면 이것들을 할 수 있다 해서 관리주체 동의받는 사항들 몇 가지 정리를 또 해 두셔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해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하자 보수 책임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들은요, 하루 만에 또 다 해결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음 법률도 있으니까 이것은 오늘 간단하게 코치를 내시고 내일 마지막 뒷부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